안녕하세요. 은빛나무입니다. 오늘은 은빛마을 이야기, 밥 한 술의 위로를 들려드립니다.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작은 숟가락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한 여인이 깨닫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밥 한 술의 위로. 1장 떨어진 숟가락.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작은 부엌에 울렸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밥을 뜨던 숟가락이 그릇 옆을 스쳐 바닥으로 굴러갔습니다. 은색 손잡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숟가락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허리를 굽혀 죽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막혔습니다. 숨이 답답했습니다. 떨어진 숟가락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침 8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일 겁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숟가락 하나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참았던 게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을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숟가락 하나 앞에서 5분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요즘 부쩍 허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기 싫었습니다. 누가 같이 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숟가락을 찬물에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행주로 닦았습니다. 다시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알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걸 먹어야 했습니다. 먹어야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먹어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이 막혔습니다. 왜 이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만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이 땀에 젖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름다움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왜 이 밥을 혼자 먹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투덜대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국이 싱겁네. 반찬이 똑같네. 김치가 시원찮아.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봐요. 매일 뭘 해줘도 투덜대기만 하네.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투덜거림이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함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국이 싱거운지 아닌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똑같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치가 맛있는지 아닌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 똑같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보다 오래 산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산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숟가락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음 한쪽이 쓸쓸하게 저려왔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기계처럼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세다 보니 밥이 절반쯤 줄어들었습니다. 그릇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나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어제 끓인 거였습니다. 데워 먹는 국이었습니다. 맛이 변했습니다. 좀 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음식이 남았습니다. 매번 적당량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고 데우고 또 데우고 먹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반찬을 집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무친 거였습니다. 물기가 빠져서 퍽퍽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버릴 순 없었습니다. 김치도 집었습니다. 익은 김치였습니다. 신맛이 났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한 조각씩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밥과 함께 삼켰습니다. 누가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문이라도 두드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오늘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혼자였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나 혼자였습니다. 딸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애가 둘 있었습니다. 바빴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힘들 텐데 내가 또 힘들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들 생각도 났습니다. 부산에 살았습니다. 장가를 안 갔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돈 필요한 거 없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개수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비누 거품이 났습니다. 물에 그릇을 헹궜습니다.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 물방울들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차가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내일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모레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1년 후에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10년 후에도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누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요? 택배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2장. 뜻밖의 방문. 나는 손을 닦았습니다. 행주의 물기를 훔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대충 쓸어 넘겼습니다. 얼굴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닦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김 여사였습니다. 그분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지였습니다. 김 여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침 먹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간절히 바라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 질문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끄덕였습니다. 네, 먹었어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여사는 눈치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에 감자가 너무 많아서요. 쪄서 좀 가져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감자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였습니다. 나는 그 봉지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깨를 지났습니다. 가슴까지 왔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뭐려? 혼자 먹기 아까워서요. 나눠 먹어야죠.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나와 같았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들어오세요. 내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봐야 해요. 빨래를 널어야 하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는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김 여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약간 구부정한 등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옆집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아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감자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봉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봉지를 열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감자가 6개 들어 있었습니다. 동그랗고 작은 감자들이 손끝에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소금을 살짝 뿌린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쪘습니다. 직접 껍질을 벗겼습니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담아서 가져왔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하나를 집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반으로 갈랐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얗고 보드라운 속이 보였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포슬포슬했습니다. 달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삼켰습니다. 목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또 하나를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을 느꼈습니다. 아까 먹은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먹었습니다. 의무처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는 달랐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누가 나를 생각해서 쪄준 감자였습니다. 누가 나를 생각해서 가져다 준 감자였습니다. 그 생각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가슴에 퍼졌습니다. 3개를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감자가 들어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마음이 배를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레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껴 먹고 싶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김 여사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반짝였습니다. 아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조금 더 살만해 보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왜 나한테 감자를 가져다 줬을까? 정말 감자가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혹시 나를 걱정해서였을까? 혹시 내가 혼자 있는 걸 알고 있었을까? 혹시 내가 외로워하는 걸 눈치챘을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파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슬퍼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울어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봤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감자를 쪄서 가져다 줬습니다. 김 여사가 봤습니다. 김 여사가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가 감자를 쪘습니다. 나를 위해서 감자를 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손등에 닿았습니다. 짠맛이 입술에 묻었습니다. 나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 보니 눈이 아팠습니다. 코가 막혔습니다.
휴지를 꺼냈습니다. 코를 풀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숨이 편해졌습니다. 아까 밥 먹을 때 막혔던 목이 뚫렸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까보다는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보다는 사람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에 입던 낡은 잠옷을 벗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차근차근 빗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많이 보였습니다. 염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귀찮았습니다. 혼자 미용실 가는 게 귀찮았습니다. 다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립스틱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입술에 발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조금 젊어 보였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야겠다고, 사람들을 만나야겠다고,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고, 김 여사가 나를 생각해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만나야겠다고,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장 은빛마을 경로당. 신발을 신었습니다. 운동화였습니다. 낡았지만 편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가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빨래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냄새였습니다. 골목을 지났습니다. 슈퍼마켓이 보였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게 반가웠습니다. 경로당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은빛마을 경로당이었습니다. 마을회관 2층에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아니, 2달에 한 번이었을까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조용한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밥 먹고 싶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경로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쌀이, 아이고, 오늘 재수 없네. 김할머니 또 이겼어?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화냈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화투를 쳤습니다. 4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나를 봤습니다. 김 선생, 오랜만이네. 그분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아요, 앉아. 차 한잔 할까? 박할머니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앉았습니다.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목이 뚫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다고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할까요? 외롭다고 말할까요? 숟가락 떨어뜨리고 울었다고 말할까요? 아침에 감자를 받고 울었다고 말할까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눈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힘들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나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조금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박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혼자 사는 사람은 다 외로워요. 당연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자주 와요. 혼자 있지 말고. 여기 오면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좀 나아요.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안 내고 밥을 먹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기다렸습니다. 웃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먹고 싶어요. 고마워요. 박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최할머니였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나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이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아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혼자 있으면 병나요.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부턴 자주 올게요. 그래요, 자주 와요.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웃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점심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큰 냄비에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밥도 나왔습니다. 큰 솥에 지은 밥이었습니다. 윤기가 났습니다. 반찬도 나왔습니다.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무생채, 김치. 상이 풍성했습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7명이었습니다. 박할머니, 최할머니, 이할머니, 정할머니, 장할머니, 송할머니, 그리고 나였습니다. 자, 먹어요. 박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침에 혼자 먹던 밥과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밥인데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와 함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달랐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맛있었습니다. 찌개를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매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옆에서 최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맵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할머니는 물을 건넸습니다. 나는 받아서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목이 뚫렸습니다. 맵지만 맛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렇지. 매워야 속이 풀려. 매워야 살맛 나지. 다들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밥을 더 떴습니다. 찌개를 더 먹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집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달았습니다. 시금치나물도 집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났습니다. 무생채도 집었습니다. 새콤달콤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따뜻했습니다.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고, 혼자 있지 않길 잘했다고, 밖으로 나오길 잘했다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박할머니와 함께 닦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냈습니다. 그릇을 헹궜습니다. 박할머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어디매니요? 나도 따라 불렀습니다. 가사가 기억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났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생각나지? 박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날 때 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생각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래요. 어머니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다 그렇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당연하다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장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됐을까요?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선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났습니다. 꽃집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예뻤습니다. 노란 국화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도 있었습니다. 분홍 카네이션도 있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꽃을 봤습니다. 사고 싶었습니다. 집에 꽃을 놓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꽃을 사고 싶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꽃집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젊은 아주머니였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어떤 꽃 찾으세요? 나는 국화를 가리켰습니다. 저 노란 국화요. 아주머니는 국화를 꺼냈습니다. 여러 송이를 묶었습니다.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리본을 달았습니다. 예뻤습니다. 노란색이 밝았습니다. 10,000원입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을 냈습니다. 국화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꽃을 사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위해 뭔가를 샀습니다. 오랜만에 사치를 부렸습니다. 10,000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국화를 꽃병에 꽂았습니다. 꽃병에 물을 부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놓았습니다. 예뻤습니다. 노란색이 환했습니다. 집이 밝아 보였습니다.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국화를 봤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김 여사가 감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경로당에 갔습니다.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생각한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밥 한 술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작은 감자 하나가 따뜻하다는 것을, 함께 먹는 밥이 맛있다는 것을, 누군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주는 게 소중하다는 것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3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저예요. 오늘 감자 고마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 별 말씀을요.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김 여사는 웃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제가 해드릴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몇 시에 갈까요? 12시에 오세요. 알겠어요. 내일 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뭘 해드릴까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까? 김치찌개를 끓일까? 생선을 구울까? 나물을 무칠까?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한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두부가 있었습니다. 김치가 있었습니다. 파가 있었습니다. 계란도 있었습니다. 감자도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준 감자였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맛있는 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5장. 함께 먹는 밥.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7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8시쯤 도착했습니다.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장을 봤습니다.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복작복작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선 가게에 갔습니다. 고등어를 샀습니다. 싱싱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2마리를 샀습니다. 야채 가게에 갔습니다. 시금치를 샀습니다. 무도 샀습니다. 콩나물도 샀습니다. 파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장을 보는 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네모나게 썰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물을 붓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물을 넣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뿌리를 잘랐습니다. 씻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쳤습니다. 찬물에 헹궜습니다. 물기를 짰습니다. 묻혔습니다.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소금을 넣었습니다. 통깨를 뿌렸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았습니다. 소금을 넣었습니다. 마늘을 넣었습니다. 파를 넣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등어를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한쪽이 익으면 뒤집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구수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물을 붓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지어졌습니다. 윤기가 났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예뻤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흐뭇했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였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세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화를 받습니다. 꽃이 예쁘네요. 어제 사셨어요? 네, 경로당 가고 오는 길에 샀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 나가셨구나. 잘하셨어요. 혼자 있지 말고 밖에 자주 나가야 해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밥. 상이 가득 찼습니다. 김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대단하네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라서요. 정성껏 준비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린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요리한 거였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김 여사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고등어가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구수하다고 했습니다. 시금치나물이 고소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내 음식을 먹고 웃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김 여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같은 음식인데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밥을 더 떴습니다. 찌개를 더 먹었습니다. 고등어도 더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김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네, 자주 만나요. 자주 불러주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주 올게요. 혼자 있지 말아요. 우리 서로 챙겨줘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서로 챙긴다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나는 김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여사도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냈습니다. 그릇을 헹궜습니다.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김 여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에도 갈 수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을 다 닦았습니다. 행주로 닦았습니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국화를 봤습니다. 여전히 예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날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6장. 밥 한 술의 의미.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와 자주 밥을 먹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또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딸네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 간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로당은 청소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퍼담았습니다. 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그때 또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잡았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레 경로당이 열렸습니다. 모레 박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외롭지 않게 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할머니가 불렀던 그 노래였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가 어디매니요. 가사가 기억났습니다.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다 닦았습니다. 행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구름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보라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못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딸네 집에 있었습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할머니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3번째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예요. 저녁 먹었어요?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침에 김 여사가 내게 물었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먹었지. 자네는? 저도 먹었어요.
혼자 먹었지만 괜찮았어요. 박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외롭지 않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내일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을이 예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레도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소가 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밥 한 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혼자 먹는 밥과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른 줄 몰랐다고. 누군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고.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누군가와 밥을 나눠 먹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 나는 더 이상 숟가락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설령 떨어뜨린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주워 담으면 됐습니다. 다시 씻으면 됐습니다. 다시 밥을 먹으면 됐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았습니다. 내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다리는 내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 같았습니다. 모레도 좋은 하루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개가 짖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식탁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여사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최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이 다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 갈 것이었습니다. 내일 김 여사가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모레 박 할머니와 차를 마실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밥 한 술을 먹게 했습니다.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위로였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와 자주 밥을 먹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또 혼자 밥을 먹게 됐습니다. 김 여사는 일이 있어 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조차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그동안의 하루하루가 쌓여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군가와 나눈 시간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밥알마다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밥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국을 떠입에 넣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침에 떨어진 숟가락이 눈물 나던 밥 한 공기가 따뜻한 감자 한 알이 경로당에서의 웃음과 이야기들이 모두 이어져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혼자일 때도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할 때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도 밥 한 숟가락은 위로가 된다는 것을.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또 살짝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밥 한 숟가락 그 안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다시 누군가를 위해 밥을 하고 누군가와 나누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주는 위로, 그 따뜻함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은빛나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밥 한 술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울 때도 있지만 누군가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곤 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작가의 마음을 응원해주세요. 은빛나무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